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 준결승전 3국 보내드립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역시 검정고시입니다. 2국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4강전답게 아주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1국에서 경기고가 좀 역전승을 거두었다면 2국에서는 검정고시 팀이 완승을 거두면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이제 3국에서는 양 팀의 에이스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두 팀을 대표하는 정말 에이스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이 3국이 진정한 승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부터 보고 오시죠.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 32강 토너먼트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2국은 2대 연기 바둑입니다. 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치 공제, 2분 미만은 10치 공제, 3분을 추가하게 되면 시간패가 됩니다. 네,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 주어집니다. 자, 이제 결승 어떤 팀이 올라갈지 딱 한 판 남았습니다. 옆에는 보성고 자리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세 팀으로 지금 압축이 됐죠. 이제 보성고는 이제 아직 우승 경험이 없고요. 지금 이 세 팀 중에 우승 경험이 있는 팀은 이제 경기고가 유일합니다. 예. 2회 우승을 차지했고 검정고시 팀은 지금까지 4강이 최고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첫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보성고와 만나게 될 팀은 어떤 팀일까요? 오늘 가려지게 됩니다. 제16기 S14배 고교 동문전 준결승전 마지막 판입니다. 검정고시 대 경기고의 대결. 일국에 이어서 3국에서도 이영남 선수가 또 초반 맡았네요. 네, 이영남 선수 검정고시 팀의 에이스인데 사실 에이스는 이 초반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네. 간혹 나오지만 보통 중반에 많이 투입되는데 이영란 선수는 지난 1국 때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1국에 지금 출전해서 그러니까 검정고시 때문에 이제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것이죠. 경기고입니다. 김종진 선수 나왔습니다. 네, 지금 김종진 선수는 서울대 총장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기폭이 좀 호쾌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이 마지막 3국 이 초반 상당히 좀 부담이 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상대가 상대팀의 그 에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진 선수가 초반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좀 유지만 한다는 생각으로 좀 임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양 팀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나왔을 텐데요. 자, 3국입니다. 3인 릴레이 바둑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네, 검정고시 이영남, 문영근, 김영민 선수 나왔는데요. 네. 문영근 선수가 중장 맡았어요. 그런데 보면 검정고시 팀은 이 오더를 봤을 때 좀 일반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변칙적인 그런 오더를 내는데 사실 검정고시 팀은 에이스 이영남 선수, 그다음에 연구생 출신인 김영민 선수 이 두 선수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선수를 중반 아니면 종반 아니면 초반 아니면 중반 이렇게 기용하는데 사실 이 세 번째 선수인 문영근 선수를 중반에 기용하는 경우는 저는 고교동문전 해설 지금까지 여러 해 했지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변칙 오더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고는 김종신 선수가 초반, 그리고 에이스인 김세현 선수가 중반, 그리고 사실 1국 종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줬던 김원태 선수가 지금 종반. 뭔가 일반적인 오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두 팀의 지금 오더를 보면 검정고시 팀은 에이스인 이영란 선수를 초반에 기용해서 초반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경기고는 초반만 잘 넘어가고 중반, 중반에 승부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 중반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팀의 전략이 어느 정도 읽혀지는데 그렇다면 검정고시 팀은 초반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요. 몰아치겠죠. 예. 반대로 경기고 입장에서는 빠르게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천천히 진행을 해서 중후반에 승부를 거는 그런 전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두고 있습니다. 좀 멈칫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큰 곳이 많죠. 네. 뭐 흙이 이 우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곳 다가와져 있기 때문에 이 날일자도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좀 공격적인 선택을 했네요. 갈라치면서 동시에 협공했습니다. 네. 사실 뭐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둘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이 3인 릴레이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팀 플레이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김종 선수가 좀 공격적인 바둑이어도 조금 수비적으로 두면서 좀 안정적으로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초반 공격적인 수를 두었거든요. 이 수가 어떻게 앞으로 바둑이 전개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풍에 호쾌라고 적어줬잖아요. 그렇죠. 흔히 표현하는 호방한 기풍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비적인 바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전략적으로 본다면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좀 쉽게 정리하는 것이 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가 어떨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뭐 흙이 이어야죠. 흙이 있고 백이 나오고, 네, 뭐 날일자 한다든지, 네, 뭐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당연한 한 수인데 상당히 신중하네요. 제가 볼 때 경기고에서 김종진 선수에게 어떤 주문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예. 빨리 두지 마라. 좀 천천히 두라. 예. 그리고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그런 주문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감독이었다면 아마 그런 주문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올라갑니다. 밀어갔고요. 그러면 흙이 이제 이쪽을 뛸 수가 있거든요. 뛰어서 이제 이곳 나오고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백이 지킨다면 뭐 이런 것을 붙여서 백 두 점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종진 선수. 그쪽을 뛰네요. 일반적인 착점은 아닌데요. 그냥 뛰어서 네. 간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흑도 이 두 점을 제압하고 백은 이곳을 뛰어서 씌워서 상변, 흑 한 점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위험하진 않을까요? 상변 쪽 흑돌이 글쎄요. 일단 백포위망에 좀 갇힌 형태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곳이 선수기 때문에 흑도 포위망을 좀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이 우상계 쪽에서 흑이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둔다든지. 예. 사실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장면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노타임으로 착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상당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기고는 이제 김종민 선수가 좀 시간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김세현 선수가 상당히 그 속기파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은 또 세이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김원태 선수는 늦게 두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없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김원태 선수는 뭐 워낙 출전 경험도 네. 많고 아주 노련하죠. 근데 저는 검정고시 팀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좀 변칙적인 선수 기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나쁘면 이 선수 기용적인 부분,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에는 준결승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대국을 승리하게 된다면 결승 진출이기 네.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한 판입니다. 근데 흙이 받지 않았어요. 이거 좀 과한 수 아닙니까? 지금 흙이 이제 날짜 씌우게 된다면 백이 이곳을 뭐 가만히 늘게 되는데 흙도 약점이 많습니다. 백이 이쪽 붙인다든지 뚫고 나온다든지 이런 곳에 약점도 있고 또 당장 귀 쪽에 이곳 흙돌에 대한 보강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흙이 좀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대책이 있나요, 흙이? 지금 이 장면에서 자칫 김정민 선수가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네. 초반의 흐름이 검정고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장면이에요. 움직이니까 골치 아파졌습니다. 지금 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있고 그럼 백이 젖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야 되잖아요. 그때 흙이 이쪽을 나와 끊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이 이을 수는 없고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끊고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백이 이곳 젖혀 있게 된다면 흙도 이곳 둬야 되거든요. 이젠 백이 막을 수 있군요. 예, 그러면 백이 호구 쳐서 지금 귀에 흙이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이 전투는 좀 백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백도 지켜야 됩니다. 이제 흙이 두었기 때문에 이곳 당장 나와 끊는 수가 있거든요. 젖혀 있든지 아니면 뭐 이곳 굿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둡니까?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굳지 않은 수가 귀 쪽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의 장점은 흙 뒷수를 하나 채웠다는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흙도 네. 백이 이었기 때문에 씌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이 이곳 꼬부렸으면 흙이 이곳을 젖혀 이었어야 되는데 네. 이었기 때문에 흙이 날일자로 공격했어야죠. 지금 흙이 젖혀 이어서 살 수 있다 모르겠는데 백이 이곳 지킨 이후에 귀를 치중하게 되면 흙도 못 살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영란 선수도 중앙 쪽을 젖혀갔습니다. 근데 두 선수 모두 좀 예상치 못한 곳을 계속 착점하네요. 이젠 다시 씌울 수 있나요? 예, 흙이 날일자하게 되면은 네.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영남 선수는 애초부터 이 백도를 살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이용해서 지금 중앙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영남 선수도 사실 그 대회 초창기 때보다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전에는 손이 먼저 나갔거든요. 손이 먼저 나갔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이번 4강전 때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침착해졌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자세나 표정도 네. 무게감이 많이 실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침착하고 네. 노련해졌다는 것이죠. 김종진 선수 많이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잡아야 됩니다. 지금 손길이 이거 호구 치는 수를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수 치고 이거 지켜서요. 흙의 모양도 무너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에 흙이 못 살았습니다. 지금 이거 잡아둬야 돼요. 초반전 종료 3분 남았습니다. 지금 김정진 선수가 시간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만 끌기에는 아직도 3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의 지금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9분여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이영남 선수는 거의 노타임으로 두고 있고요. 반면에 김종인 선수는 지금 시간을 최대한 쓰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고에서는 이제 중반에 투입되는 김세현 선수 그리고 종반에 투입되는 김원태 선수가 시간적인 부담은 지금 안고 대국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긴 하죠. 자신이 없어요. 네. 네. 확신이 없을 때는 자신감 있게 초반전 지금 종료 최선의 6분 선택을 했습니다. 남았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오히려 속이 후련합니다. 그렇죠. 조금 결정이 어려울 때, 사실 바둑을 두다 보면은 뭐 A와 B, 어느 것을 둬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확신을 가지고 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흙이 날일자 했는데 백이 우변을 왔습니다. 이미 잡혀 있는데요. 이 수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흙이 날일자에 있기 때문에 사실 백은 이 중앙 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흙이 지켰는데 뒤늦게 이거 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둔다면 좀 다르게 두어야죠. 글쎄요. 지금은 뭐 백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초반전 종료 1분 뭐 큰 차이는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수는 백이 실수예요. 그래서 이 날일자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밀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지 뭔가 좀 더 강력하게 뒀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차단하는 것은 이렇게 날일자 차단하는 것은 백의 날일자에서 백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10분이 넘게 차이가 나고 8, 7, 지금 15분여 5, 동안 3, 중반, 종반을 둬야 되기 때문에 네. 경기고 선수들 좀 시간적인 부분 신경 써야 됩니다. 김종진 선수에게는 좀 힘든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준결승전 3번기 초장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 중장 출전합니다. 고교동문전 준결승전 3국입니다. 중장 출전했습니다. 검정고시 문영근 선수입니다. 팀의 보탬이 되자라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지금 이 중반, 마지막 3국의 중반, 정말 중책을 문영근 선수가 맡았습니다. 문영근 선수는 이제 경기도지사회 시군 단체전 우승 차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장배 최강부에서 또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프로기사 또 신진서 구단을 적으셨는데 또 기풍은 실령이고요. 네. 지금 문영근 선수가 그 느끼는 부담감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부담감 떨쳐버리고 바둑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점과 기풍이 정형을 좋아하고 좀 실리형인 것 같은데
김세현 선수가 흔들어가면 좀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김세현 선수입니다. 자유형의 기풍이라고 하고요. 네. 김세현 선수. 김세현 선수는 그 아마계를 대표하는 아마 강자죠. 그리고 현역으로도 좀 활동하고 있고. 근데 김세현 선수가 좀 이후 페어대국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마지막 3국 역시 에이스인 김세현 선수가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흙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형세 그리고 시간까지 없습니다. 네. 지금 초반에 그 경기구의 김종희 선수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시간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팀은 25분, 그리고 경기고는 14분여 시간이 남았는데 이 14분이라는 시간이 3분 페널티까지 포함된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한 11분여 동안 중반, 종반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흙이 또 굿자를 했네요. 자꾸 흙이 지금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이 이곳 두고요. 날일자 하게 되면 이 백돌은 공격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중앙 쪽에. 어차피 상변의 백은 공격 대상은 아닌데요. 네. 김세현 선수는 돌을 제가 볼 때- 갈라야지 기회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요. 네. 역작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검정고시 팀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 그러면 초반에 경기고가 썼던 전략을 다시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팀은 지금 흐름이 나쁘질 않고 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는 또 에이스인 김세현 선수잖아요. 제가 볼 때 문영근 선수도 시간을 최대한 쓰면서 천천히 좀 진행하는, 좀 안정적으로 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둘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검정고시 팀은 이 중반만 잘 넘어가면 이 종반은 연구생 출신인 김영민 선수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라도 지금은 서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100점짜리 수를 뒀습니다. 네. 예. 김세현 선수의 표정이 재밌는데 김세현 선수의 눈이 좀 커졌어요. 이렇게 그 대국 하다가 이제 표정 변화가 좀 많은 선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선수가 김세현 선수예요. 예. 그리고 유독 표정 변화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흙이 한 칸 뛴 수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수입니다. 사실 백이 눈목자하게 되면은 이거 건너가는, 그러니까 이 백돌과 이 백돌에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예 차단시켜서 좀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렇다면 백은 중앙 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는 크지 않지만 공격적인 수를 선택했고요. 예. 그리고 이 백돌은 이곳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곳 맞게 되면 자체에서 살 수 있는 안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움직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곳을 붙여서 이 좌기 백돌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네. 문영구 선수는 서두를 필요 없이 충분히 시간 사용하면서 수일기를 하면 됩니다.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거든요. 사실 검정고시 팀이 좀 변칙 오더를 좀 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백이
이 상중앙 쪽을 바로 두지 않는다면 뭐 붙이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또 눈목자도 있고요. 아예 손을 빼고 뭐 이런 좌기 쪽을 둘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김세현 선수는 좀 심심하겠는데요. 아, 심심한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급하죠. 사실 상대가 좀 빨리 도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솔직히. 예. 그리고 지금 뭐 경기국에서는 에이스인 김세현 선수가 나왔고 검정고시 팀은 지금 이제 종반에 연구생 출신인 김영민 선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국 입장에서는 이 중반전에서 김세현 선수가 좀 바둑의 흐름을 지금 되게 조금 편한 바둑인데 이 흐름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텐데 예, 지금 진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김세현 선수가 좀 마음이 급해지죠. 이 들여다본 교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백은 언제든지 이곳 막는 수로 인해서 자체에서 사는 수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곳 중앙 쪽을 백이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교환 자체로 이 백 석점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마 문영건 선수는 이 백 석점에 대한 보강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붙인다든지 중앙으로 나간다든지요. 어떻게 나갈지 행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마지막 3국에 승리하는 팀이 이제 결승에 진출하게 되는데 네. 검정고시 팀이 승리하게 된다면은 첫 결승 진출이라는 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고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제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데 사실 경기고가 12회 결승에서 보성고와 또 대결을 한 바 있거든요. 당시 이제 경기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경기고가 다시 한번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면 네. 이제 보성고와 12회 대회에 이어서 결승 대결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보성고에 좀 소력전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고가 또 승리를 해야 됩니다. 네. 들여다보고 움직였네요. 네,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거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교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보고 이 백석점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외의 한 수가 등장했습니다. 상변을 살더라도 선수를 막히게 되면 좀 싫었을까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을 걱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했고 그리고 중앙으로 진출을 해놓게 되면 사실 이 상중앙 쪽에 흑돌이 차단은 되었다고 하지만 완벽한 도로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백돌의 백석점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도 흑도 어느 정도 좀 제약이 받아줍니다. 근데 글쎄요. 이번 4강전에서의 김세현 선수의 이 대국하는 모습 보면 너무 수비적입니다. 항상 좀 공격적인 그런 바둑을 보여주었다면 이번은 너무 수비적인데요. 딴 사람 같나요? 네. 평소에 김세현 선수답지 않은 그런 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자유형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둑은 뭐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어느 뭐 특정하게 뭐 내가 뭐 수비형이다, 뭐 전투형이다 그 틀의 의미이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4강전에서의 김세현 선수는 너무 좀 수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우변의 백돌은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이교환이 되었다고 보면. 뭐, 이거 한 칸 뛰는 수도 선수고요. 그러면 사실 이 호구가 급한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백은 뭐 우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공격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세현 선수는 이제 젖혀가고 이 호구가 선수라는 거죠.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호구 교환으로 인해서 뭐 치중한다든지 이 우변 백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문영근 선수가 우변 쪽에 대한 보강을 할지 네. 보강을 한다면은 뭐 이쪽을 늘어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곳 교환하고 치받아서 지켜두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정근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두면서 갈 자리는 다 가고 있어요. 무작정 시간만 쓴다는 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의 뭐 완벽하게 투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날일자는 김세현 선수의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급한 마음도 좀 느껴지는데 글쎄 근데 백이 이거 붙이고 있게 되면 흙이 잡아야 되고요. 이 백이 두 점머리 젖히게 되면 백의 자세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붙였을 때 늘게 되면 또 이곳 약점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굿자가 일반적인데 네.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날일자가 안 나오는 건데 자, 과연 그 틈을 문영근 선수가 찾아낼 수 있을지. 보통은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흙의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김세현 선수가 조금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비슷해졌습니다. 검정고시 팀이 15분여, 경기고가 14분여. 아까 초반이 끝날 때만 하더라도 거의 한 11분여 차가 났었는데, 시간이 비슷해졌어요. 그렇다면, 종반에서, 이제 승부가 결정되는데,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거의 초반과 중반, 그 사이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저차 간수는 악수인데요. 중반전 종료 3분 남았습니다. 이거 먼저 둬야죠. 이거 두더라도 흙이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두면은 젖혀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백은 붙여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젖혔다는 건 그 입구자 붙임과 호구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호구는 좀 싱거운 거군요. 지금 호구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거 둘 때 이어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악수네요. 네, 근데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걸 두지 못하고. 여기서 문영건 선수가 한 발 물러섰는데 조금 기세에 중반전 눌렸어요. 종료 2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역전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영건 선수도 이 상대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선수가 워낙 또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페이스에 좀 말릴 수 있다 생각해서 좀 수비적인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이 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반에 이제 연구생 출신인 김영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민 선수를 좀 믿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붙인 이상 백은 늘어야죠. 원래는 아까 1분 말씀드렸던 이곳 남았습니다. 붙이는 수를 뒀어야 되는데 붙인 이상은 이곳 늘어서 중앙으로 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초반 선수가 너무 많이 둬서 중반에 그랬죠. 끝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초반, 중반이 진행이 늦게 되면서 종반 선수가 지금 이런 상에 등장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거의 뭐 눈에- 진기명기예요. 네, 눈에 선해요. 이 마지막에 나올 김영민, 김원태 선수가 네. 시간에 쫓겨서 좀 허둥지둥 두게 될 텐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정고시 팀이 12분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3분, 페널티 3분을 제외하고 10, 9분여 시간으로 8, 지금 이 7, 상황에서 마무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4, 빨리 둬야 됩니다. 네. 엄청 빨리 둬야 돼요. 네. 중반전 종료되었습니다. 문영근 선수의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검정고시가 조금 더 시간에 쫓기게 됐습니다. 자, 준결승전 3국입니다. 잠시 후 종장 출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안전을 고민하며 고객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과 함께 꿈꾸는 미래 YK 건기.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 준결승전 2경기의 마지막 대국, 마지막 선수입니다. 검정고시입니다. 김영민 선수 출전입니다. 네, 김연민 선수는 연구생 출신으로서 검정고시 팀에서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선수인데요. 지금 이국 그 페어 대국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8강전 때 이제 첫 출전이었고 8강전 때는 사실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4강전에서 이국 페어 대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3국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김원태 선수가 일국처럼 활약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경기고등학교 선수입니다. 네. 사실 뭐 김원태 선수 하면은 경기고를 대표하는 선수죠. 그리고 지난 1국 때에도 좀 불리했던 바둑을 아주 완벽하게 역전승으로 좀 이끌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김원태 선수가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3국에서 김원태 선수가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정고시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 바둑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게 종반이라고 이렇게. 종반 선수가 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만 놓고 보면은 네. 거의 뭐 초반과 중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고에서 초반에 나왔던 김종진 선수와 그리고 검정고시 팀은 중반에 나왔던 문영은 선수가 각각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진행이 많이 안 되었고요. 이제 두 학교 모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반에 투입된 검정고시 팀의 문영민 선수와 경기고등학교 김원태 선수, 이 두 선수는 시간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둑은 백이 조금 편한 가운데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백이 들여다본 수는요. 지금 이 교환을 하지 않았을 때는 흙이 꼬부려서 백에 차단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차단하는 맛을 좀 없앤 것이고요. 김영민 선수가 이 흙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할지 김민우 선수는 스스로가 좀 수비적인 기풍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좀 공격적인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격이 공격을 즐겨하는 그런 바둑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갔네요, 그냥. 저는 중앙 쪽에서 뭔가 좀 압박을 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쪽이 흑무의 급소거든요. 두게 되면 뭐 나와 끊는다든지. 그게 안형을 없애면서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막는 쪽을 택했습니다. 김원태 선수는 이거 선수하고 아마 이거 들여다봐서
자체에서 빨리 안정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고요. 근데 이건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구 치게 되면 흙은 쉽게 안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살았습니다. 네. 이제 큰 자리라면 뭐 이곳 날일자도 크고요. 김명 선수는 이 중앙 쪽에 백이 좀 엷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상중앙 쪽 흑돌이 안정되면서 백도 약점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밀고 흑이 늘어준다면 아마 이 날일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늘질 않고 뭐 이런 식의 뭐 날일자나 이런 식의 진행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백이 중앙에 씌울 때는 시원했는데 흙이 살고 나니까 실속은 없네요. 그렇죠. 일단 씌워서 흙을 압박하는 것은 기분 좋았긴 했지만 뭐 공격을 해서 백은 큰 대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흙이 쉽게 안정이 되었고요. 네. 지금 이제 흙이 날일자 전개하니까 날일자해서 저척 안수. 좋은 수순인데 흙도 반발을 했습니다. 받아주는 것은 흙이 좀 당한 형태죠. 근데 김원태 선수가 막질 않고 한 발 늦췄습니다. 이것은 집으로는 흙이 손해예요. 손해인데 나중에 백이 젖혔을 때는 흙이 막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 착점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남지는 않았지만 뭐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두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종반에 들어가기 전에 역시 시간적인 부분을 체크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두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환은 빨리 해야겠죠. 뭐 아껴둘 이유가 없고요. 이렇게 지킵니까? 이거 너무 수비적인데요. 여유 있나요? 지금 백이 뭐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둔다면 뭐 이 정도지 않을까 했거든요. 저는 더 확실하게 이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김영민 선수가 네. 이 교환을 왜 안 합니까, 자꾸? 이 교환요? 지금 역으로 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흙이 젖혀가고. 지금 이곳이 컸던 것 같은데요, 우변이. 네, 한 점 따내긴 했지만 집이 많이 늘진 않았고요. 지금 붙여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둑은 백이 좀 유리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흑의 입장에서는 좀 변화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이대로 쉽게 정리가 된다면 흙이 덤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반면으로 흙이 조금 유리한 형세거든요. 사실 그 정도 차이라면 그렇게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바둑이 뭔가 변화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면 그 정도 차이는 언제든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차이로 볼 수 있지만 지금 바둑이 거의 다 정리가 돼 버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기고의 김원태 선수는 좀 흔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고민을 하죠? 당연히 이곳 이으면 되나요? 좀 더 능률적인 수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은 흙이 받아주게 되면 백이 선수는 잡지만 나중에 흙이 찌르고 이곳 한 점 잡히는 맛이 있어서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손해인데
김용민 선수는 실리보다는 두텀 쪽을 택한 거예요. 예, 지금 흙은 계속 흔들어 가고 있죠.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 백은 이 중앙 쪽의 돌과 상중앙 쪽의 돌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흙이 차단을 하게 된다면 백도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흙은 공격을 해서 백을 잡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공격의 성과를 또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 교환은 아까운데요. 어차피 백이 그곳을 잊진 않았을 텐데요. 왜냐면요. 네. 흙이 찌르고 이곳 찌르게 되면 만일 흙이 이쪽 차단해서 백을 공격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백의 안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둬서 형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둑은 반면으로는 흙이 조금 유리하지만 덤을 내기는 쉽지 않은 형세예요.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흙의 입장에서는 바둑을 좀 흔들어 가서 조금 이득을 보아야지만 지금 전체적인 형세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김원태 선수는 좀 쉽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변화의 여지가 있는 곳을 다 정리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진행으로는 글쎄요, 역전이 지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흙이 끝내기를 또 많이 당해요. 이쪽 두게 되면 또 흙이 또 지켜야 되고요. 김영민 선수가 8강전 때 그 첫 출전과는 또 지금은 또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비장해 보이죠. 네, 비장해 보이고 많이 안정돼 있어요. 네. 사실 그 8강전 때는 첫 출전이어서 그런지 긴장도 많이 했고 또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조금 그 경직되어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굳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후 페어 대국 때도 그렇고 뭐 바둑 내용이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훨씬 이 표정도 그렇고 좀 편안해 보여요. 근데 지금 경기국의 김원태 선수가 너무 쉽게 지금 두고 있는데요. 너무 평온한가요? 네, 지금 형세는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흙이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흔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뭔가 지금 그 주도권을 김영민 선수가 잡고 있어요. 뭔가 주도권을 김원 선수가 잡으면서 계속 바둑을 흔들고 그 흔들므로 인해서 조금씩 이득을 보는 그런 흐름이어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백이 유리한 가운데 또 김영민 선수가 뭔가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흐름을 김원태 선수는 빨리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흙이 꼭 붙이는 수도 있고 실전처럼 젖혀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건 백이 기분 좋은데요. 자연스럽게 흙 급소를 찔렀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검정고시 팀의 시간이 6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네. 페널티 3분을 제외하면 3분여로 둬야 되기 때문에 김영민 선수는 지금 이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고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원태 선수가 지금 형세 판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둑이 불리하다고, 그건 뭐 차이는 없네요. 근데 자체로는 손해입니다. 백이 이렇게 둬야 돼요. 왜냐면 백이 찝는 곳을 선수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곳과 이곳은 집 차이가 좀 나겠죠. 지금 형세가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김원태 선수는 계속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표정도 그렇고 그런 좀 심각한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 바둑은 역전이 어렵습니다.
김영민 선수는 계속 훑어보는 걸 보니 개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집 차이가요, 많이 벌어졌어요. 아까는 흙이 반면을 조금 남기는 그런 형세였잖아요.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유리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중앙 처리가 백이 너무 잘 됐어요. 원래 흙이 기존에 있던 모양에서, 그러니까 백이 지금 원래 흙이 쪽 차단을 해서 이 백돌과 이 중앙 백돌에 좀 공격을 하면서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진행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 연결이 되고 오히려 흙이 이런 쪽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집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100시간 공제 3분 전입니다. 이건 뭐 흙이 역전이 지금 현재 상황 놓고 보면 이 바둑을 흙이 역전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해 보입니다. 큰 변화 그 없이. 정도요? 예.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차이거든요. 집을 내려고 하는데 백도 집을 불립니다. 예. 지금 큰 사고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검정고시 팀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영민 선수가 이렇게 잘해준다면 검정고시 입장에서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원태 선수 이제 조급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봐도 네. 뭔가 변화를 만들 곳이 없어요. 사실 뭐 형사가 불리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뭔가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네. 흑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백이 살아야 됩니다. 100 공제 2분 전입니다. 지금 이 백 전체가 지금 이곳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 단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가장 안전하게 누웠습니다. 하중앙에 집이 얼마 안 납니다. 네. 지금 이 3국이 아직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네. 거의 검정고시 쪽으로 지금 형세가 기울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국에서 뭔가 경기고가 더 좀 승부를 걸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1국에서 역전성을 거두면서 흐름이 경기고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2국까지 좀 이어갈 필요도 있었는데 사실 경기고도 또 3국도 그러니까 2국에 패했을 경우에 3국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최강의 그러니까 오더는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서 이 3국 좀 생각처럼 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고 입장에서는. 그리고 검정고시 팀은 참 이 팀 플레이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고, 그러니까 검정고시 팀은 이제 동문이 2만 명이잖아요. 예. 사실 이 상당히 많은 동문 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단합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대국이 열리면은 검투실에 응원하는 선수들도 정말 많이 오고요.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 4강전을 보게 되면 이 4강전 페어 대국에서도 아주 팀 플레이가 잘 되고 이번 3국에서도 이 3명의 선수가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해주면서 정말 팀 플레이 정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의 이번 3국의 선수들 오더가 별로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제자리에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검정고시 팀의 네. 3국의 오더는 좀 변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변칙 오더입니다. 보통은 가장 강한 선수와 그 다음 선수를 뭐 1번, 2번 아니면 2번, 3번 그러니까 뭐 초반 아니면 중반, 중반 아니면 중반 이렇게 기용하는 경우도 2분 전입니다. 있어도 지금 에이스인 선수들을 뭐 1번, 3번에 기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 이 중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반에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영거 선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영남 선수가 초반에 빠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정현 선수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러면서 좀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정말 큰 실수 없이 문정현 선수가 정말 잘 뒀어요. 예. 100 공제 1분 전입니다. 자, 1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시간 해제 부분을 좀 신경 써야겠네요. 네, 지금 바둑은 반면으로는 흙이 좀 남길 것 같습니다. 반면으로 흙이 조금 남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덤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흙이 좀 추격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민 선수는 지금 이 시간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시간에만, 그러니까 페널티만 받지 않는다면 이 바둑은 검정고시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페널티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경기고도 거의 1분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저럴 필요가 없는데요. 빨리 두는 것이 100 공제 1분 전입니다. 어? 어? 아, 한 집 나면 빅이 없어지죠. 이거 찔렀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 차이가 예, 김원태 선수가 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이 몇 집입니까? 이곳이 8집이, 100집이 새로 생겼어요.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곳 단수가 지금 선수라고 보면 이곳 맛도 뒷맛도 조금 나쁩니다. 끊고 이곳 둬서요. 네. 바로 지금 수가 나기 때문에 끝내기도 많이 당하고요. 지금 지금 시간 해제 신경 써야죠, 제가. 근데 시간이 없는데 왜 끊어가죠? 지나가는 게. 예, 지금 이곳 단수도 남았고요. 자, 오히려 경기고가 먼저 시간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요거 교환되면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와, 김영민 선수 빠르네요. 예, 역시 좀 젊은 선수다 보니까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변에 빅도 없어졌고 오히려 경기고가 시간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대차가 날 것으로 지금은 보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둑도 100이 많이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경기고는 지금 페널티 5개까지 받았습니다. 김원태 선수가 이렇게 좀 속절없이 무기력하게 지는 선수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 뒷심 발휘하면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이 종반전에서는 좀 무기력한 모습 보였고 또 반대로 본다면은 김영훈 선수가 너무 잘 뒀어요. 네. 예. 검정고시 팀이 첫 결승에 지금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흙집이 38집이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김영민 선수는 자세하게는 못했겠지만 대충이나마 좀 형세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은 38, 100은 집이 많이 납니다. 백은 42이네요. 오히려 반면으로도 4집을 그러면 페널티까지 해서 15집 반 승리했습니다. 김영민 선수가 끝내기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네. 15집 반승을 거둡니다. 검정고시 검토실 환호 속에서
어우, 너무 기뻐하는데요. 네, 김영민 선수. 기쁨의 도가니일 것 같은데요. 김영민 선수가 큰 걸 해냈습니다. 제16기 S24배 고교동문전 준결승 2경기까지 끝났습니다. 3구 검정고시 승리하면서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오늘 승리한 검정고시 팀입니다. 자, 김웅열 총동문회 사무총장님, 김영민 선수 모셨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먼저 사무총장님께서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예,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뿌듯합니다. 예, 정말 이게 잘 감이 안 올 정도로 정신이 아주 흥분됩니다. 사실 우리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가 이런 큰 대회에서 결승까지 진출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먼저 선수분들의 노력과 고생이 컸고요. 다음 기후회 회장님을 비롯한 기후회 회원들, 그리고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 문주현 총회장님을 비롯한 250만의 그 동문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준비 많이 하신 것 네. 같은데 소감 말씀 못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3국까지 쭉 지켜보셨을 텐데 그 1국에서 그 역전패 당했잖아요. 그때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여기 바둑대회 하면서 바둑이란 걸 처음 와서 봤는데요. 정말로 제 피가 마르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감히 생각한 게 바둑은 실력과 전략과 운,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보니까 운은 아니고 실력과 전략으로 아마 이긴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 실력 주역에는 김영민 선수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국과 3국을 모두 승리를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벅찬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너무 기쁘고요. 예전에 4강에서 벽에 막혔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결승까지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영민 선수 그 지난 8강 때는 좀 긴장한 모습도 보이고 조금 좀 불안한 모습 보이는데 사실 이번 4강전 때는 아주 그 바둑 내용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첫판 역전패 당하고 나서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최선으로 다해서 결과는 나중에 맡기고 열심히 두었는데 그게 좀 다행히 잘 운이 좋게 잘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김홍렬 사무총장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자, 그러면 김영민 선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엔 4강에 그치지 않고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것처럼 이제 8부 능선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팀에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항상 그 이변도 일어나고요. 뭐 실력이 세다고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만심 없이 잘 준비를 해야 그래야 이제 진짜 소중한 한 판을 승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결승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선수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무총장님 좀 더 자신 있게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은 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고비를 넘겨왔지만 그 흐름이 이번에는 우리 검정고시 팀으로 흐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반드시 꼭 우승해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고생했던 선수들과 회원들의 그 공이 보상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을 받는 만큼 이번 검정고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실력으로 또 성적으로 보여주니까 응원할 맛도 날 것 같습니다. 네, 검정고시 팀 첫 결승 진출이잖아요. 네. 그 벅차오르는 감정이 지금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인터뷰로는 자신감 있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보성고대 검정고시에 대진이 됐습니다. 네, 두 학교 모두 이제 첫 그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검정고시 팀은 첫 결승 진출이어서 첫 결승에서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보성고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결승 진출이기 때문에 또 보성고 상당히 또 강팀입니다. 그래서 두 팀 상당히 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승부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양팀 칼을 갈고 준비할 것 같습니다. 과연 16기 고교동문전 어떤 학교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